궁금했던 세계의 반응, 글로벌 리플, 글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밖이 영하 45도라면 어떻게 다니실 건가요? 아니다, 돌아다니긴 할 건가요? 아마 버스를 기다리다가 저는 포기하고 집으로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불공국 러시아에서 우리나라 덕분에 추위를 잘 견디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알려드릴게요. 날씨가 어느새 추워져 모두가 패딩을 입고 다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호흡기 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아무쪼록 따뜻하게 입고 건강관리에 유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잘하면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가는 12월 10일 새벽에 서울에서 첫눈을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평소보다 일주일 정도 늦게 오는 듯한 느낌인데요. 첫눈이 내린 차분한 길거리를 걷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지만 잠이 덜 깬 새벽 출근길에는 마냥 달갑지는 않죠. 새벽에는 공기의 밀도도 다르지만 무엇보다 신체가 덜 깨어있기 때문에 추위를 더 극심하게 느껴서 더 출근하기 싫어지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런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죠. 온갖 아이템들이 그동안 개발되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사랑받는 흔드는 손난로부터 등에 붙이고 발바닥에 붙이고 배에 붙이는 부착형 손난로,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아예 열선이 깔려있는 난로 조끼까지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은 이제는 외국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아이템들이 되었는데 외국인들이 겨울마다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라는 온열 아이템들이 있다고 하죠. 바로 보일러와 정류장 시스템입니다. 먼저 보일러는 과거에 아궁이에 불을 올려서 방 전체를 따뜻하게 만든 온돌에서 온 것이죠. 그러면서 다양하게 발달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보일러가 춥기로 둘째가라면 서러운 러시아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러시아의 국민 브랜드가 우리나라의 K보일러 회사가 된 것이죠. 친환경과 고효율 기술이 집약되어 있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버스 정류장에 있는 특별한 시스템들도 눈여겨보고 있다고 하는데요. 추운 겨울에 밖에 나와 있는 의자는 앉기에 너무 차가울 것이다라는 선입견 때문에 항상 서서 기다리시던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는 일명 엉따 의자가 있기 때문에 막상 앉으면 금방 따뜻해지면서 얼굴은 차고 앉은 자리는 따뜻한 오묘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여기에 그치지 않고 아예 바람까지 막아줄 수 있는 거처를 만들어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인 분위기상 요즘에는 당연히 밀폐된 곳에 있으면 위험한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게 되는데요. 당연히 이에 대한 대비를 항균 필터를 통해 해두었습니다. 안심하고 이용해도 괜찮은 것이죠. 아마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은 없어도 한 번만 이용하실 분들은 없을 거예요. 혹시나 길을 가다가 너무 추울 때 온기 텐트가 보인다면 잠시 몸을 녹이고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편 글로벌 영어 커뮤니티에 관련 글이 올라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올해 한국 보일러를 집에 설치했는데 왜 이제 설치했을까? 사랑해 한국. 너희는 천사임에 틀림없어. 그들은 사계절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인데 추운 겨울을 위해 시민들이 따뜻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버스 의자를 따뜻하게 한다고 해. 나도 처음에 듣고서 사람들끼리 엉덩이로 따뜻하게 하고 이어서 앉는 것인가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의자에 열선을 깔아서 정말 따뜻하게 만들어준다. 심지어 온기를 품고 있는 정류장을 만들고 항균기기까지 갖추어 안전하게 대기할 수 있다고 하는데 역시 보일러의 나라답다. 이번 겨울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안 나가면 돼. 이처럼 우리나라의 보일러를 사용하며 온기 텐트를 지닌 스마트 버스 정류장에까지 감탄한 외국인의 글이었는데요. 해당 글에 달린 외국인 반응 살펴보겠습니다. 사진만 봐도 얼마나 따뜻할지 상상이 된다. 이제 겨울이 시작됐는데 눈에 젖은 신발 속에서 고통받을 엄지발가락이 걱정돼. 저렇게 텐트처럼 만들어두면 여름에는 철거할 수도 있고 설치 비용도 저렴하다. 미국의 돈은 월스트리트에만 끝없이 쌓이고 있어. 왜 위스콘신은 20년 전이랑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는 거야. 이번에 이사 왔을 때 집 앞 버스 정류장을 보고 충격받았어. 버스가 온다고는 쓰여 있는데 어떤 버스인지 목적지가 어디인지는 기사님한테 물어봐야 해. 한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배려를 하고 있는 거야? 어제도 병원 가는 길에 30분이나 버스를 기다렸어. 너무 추워서 근처 카페 안에 들어가서 계속 쳐다보고 있었지. 버스를 발견하면 전력 질주는 필수다. 물론 빙판길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해.
한국이 추워봤자 영국의 가을 수준이겠지. 얼마나 춥다고 저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필요한 나라들은 따로 있다. 눈안의 습기가 얼어버릴 것 같은 날씨를 경험해봐라. 장담하건대 미국에서는 저런 시설이 아무 의미 없어. 그저 노숙자들의 원룸으로 사용될 뿐이야. 냄새로 가득하면 추위를 피해서 들어갈 사람도 없겠지. 한국에는 노숙자들이 없어? 그것은 자본주의에서 불가능해. 1월에 우리 마을은 45도까지 떨어진다. 샤워하고 머리를 말리고 나가도 두피까지 얼어버리지. 버스 정류장뿐만 아니라 야외 대기줄이 있는 곳에는 제발 전부 설치해줘. 이번 겨울에는 외출도 하지 말라는데 아직도 시카고 시내에는 맥주 마시는 사람들이 가득해. 자택 대기령이 밤 10시부터 새벽 5시라는데 무슨 효과를 기대하냐? 이전에도 그 시간에는 노숙자나 범죄자를 빼면 조용한 동네다. 온실 텐트에 코로나 방역 기능까지 추가했어. 어차피 같은 버스를 타는 사람들인데 한국인들은 아직 포기하지 않았나 봐. 우리는 어제부터 시작된 영국의 백신 접종의 부작용만 없기를 바랄 뿐이야. 마스크만 쓰면 한국처럼 확진을 최소화할 수 있었을 텐데 이미 하루 5,000명 사망까지 내다보고 있어. 세계 3차 대전은 미사일이 아닌 중국의 바이러스 공격이었다. 어제는 우유를 사고 정류장에 잠깐 서 있다가 집에 와서 열어봤더니 이미 얼어버려서 숟가락으로 파서 먹었어. 정말로 겨울이 시작되었어. 엘사가 코로나도 몽땅 얼려버려주면 좋겠어. 겨울만 되면 영하 30도를 찍는데 집구석에만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마트에 가려고 해도 40분은 버스를 타야 되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짐 때문에 손이 얼어서 깨져버릴 것 같아. 남자친구는 아직도 차를 안 사고 뭐 하는 거지? 한국에서 6년 넘게 살고 있는데 6년 동안 엄청나게 바뀌어서 유럽인들의 상상과는 완전히 달라. 와본 적이 없으면 못 믿겠지만 전쟁 때문에 망해버려서 돈만 필요하던 한국은 이제 없어. 내가 일하고 있는 삼성에서만 벌어들이는 돈이 웬만한 유럽 국가 예산을 뛰어넘는다. 버스 정류장에서 오들오들 떨고 있던 기억들만 모아도 6개월은 채울 수 있어. 이런 간단한 생각을 왜 클리브랜드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거지? 주정부가 돈이 안 되는 사업에는 완전히 관심이 없다. 바이든이라고 해서 다른 점이 있을까? 작년 1월에 한국으로 출장을 다녀왔는데 지하철 의자가 따뜻하게 엉덩이를 녹여줬어. 강남역에 도착해도 내리기 싫어서 문이 닫히기 전에 뛰어서 내렸다. 한국인들의 이런 시설은 귀엽고 실용적이야. 독일 클럽에 입장하는 줄에는 설치된 것을 본 적이 있는데 버스 정류장마다 시민들을 위한 센스가 돋보인다. 세금으로 모은 돈은 독일이 몇 배는 많을 텐데 왜 나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덜덜 떨고 있지?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세계 속 반응 더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